뇌를 깨우는 시간! 안녕하세요.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이에요. 지구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층. 이 지층 속에는요, 또 하나의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지층과 화석 세 번째 시간에서 말이에요. 자, 그럼 과학 개념 사전부터 열어볼게요. 사전 열려라, 똑똑! 자, 과연 지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무요? 아, 돌이라고요? 오, 나무 같기도 한데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진 속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돌일까요? 자,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공룡의 배설물, 똥이에요. 냄새가 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이 냄새는 안 나요. 공룡이 싼 똥이니까 공룡이 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살던 생물인 나무와 공룡의 배설물이 거의 그 모습 그대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여준 첫 번째 사진은 나무 화석, 두 번째 사진은 배설물 화석이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화석은요, 어디에서 발견이 될까요? 바로요, 지층을 이루는 암석,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자, 보통 지층은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퇴적암 속에는 이렇게 생물의 몸체나 생물이 활동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화석인 거죠. 자, 화석은요, 아주 거대한 공룡의 뼈부터 현미경으로 관찰해야지만 보이는 작은 생물까지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 화석마다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해 볼까요? 이 화석은 나뭇잎 같기도 하고 벌레 같기도 해요. 이 화석은 줄기와 잎이 잘 보이는 것으로 봐서 나뭇잎이 확실해요. 이 화석은 꼭 단풍잎처럼 생겼는데? 손을 쫙 편 것 같은 모양이네요. 오, 자세히 보니 잎맥도 잘 보여요. 우와, 이 화석은 물고기가 확실해요. 이 화석은 누군가의 발자국인데요? 새 발자국인가? 우와, 이건 뭐지? 달걀보단 훨씬 큰데 다주알인가? 와, 정말 여러 가지 화석이 있네요. 생물의 몸체가 화석이 되기도 하고 또 생물이 남긴 흔적인 발자국이나 알도 화석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화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화석의 특징 살펴볼까요? 자, 이 화석은요, 처음에 봤을 때 잎을 닮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벌레같이 생겼는데요. 이 화석은 삼엽충 화석이라고 해요. 이 화석을 잘 보면 이렇게 머리, 가슴, 그리고 꼬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화석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줄기와 잎을 볼 수가 있어요. 식물이죠. 자, 그런데 어떤 식물을 닮았냐면 고사리를 닮아서 고사리 화석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 화석을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잎맥이 굉장히 잘 보이죠? 나뭇잎 화석인데요. 나뭇잎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자리가 손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단풍잎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또 다음 화석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거는요. 딱 봐도 지금의 물고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물고기 화석이라고 해요. 자, 다음 화석은요.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발자국인데요. 바로 누구의 발자국인 것 같나요? 바로 새의 발자국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새 발자국 화석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화석을 볼까요? 동그랗고 큰 알인데요. 타조알 같기도 한데 이 알은 바로 공룡알 화석이에요. 이 공룡 화석과 함께 발견이 되어서 그렇다면 공룡은 알을 낳았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화석입니다. 자, 이렇게 화석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화석을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으로 분류해 볼까요? 자, 과연 어떤 것이 동물 화석이고 어떤 것이 식물 화석일까요? 분류를 할 때는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생물의 모습과 비교하여 분류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동물에 속하는 삼엽충과 물고기 화석은 동물 화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공룡알 화석과 새발자국 화석은 왜 동물 화석일까요? 요즘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도 아닌데. 우리는요, 이 생물이 남긴 흔적도 화석으로 보는데 그 생물이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새 발자국 화석은 새가 남긴 흔적이죠? 그러니까 동물 화석이 되고 공룡알 화석도 마찬가지로 공룡, 동물이 남긴 흔적이므로 동물 화석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렇다면 식물 화석에는 어떤 것이 속할까요? 그래요. 고사리 화석과 나뭇잎 화석이 식물 화석이 되겠죠. 선생님, 화석의 석자가 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화석은 반드시 다 돌로 되어 있나요? 쏙쏙이 좋은 질문인데요. 꼭 다 돌로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돌로 되어 있지 않은 화석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지금까지 본 화석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화석이 거의 암석, 돌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화석은 돌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생물의 몸체나 활동한 흔적이 남아있으면 모두 화석이 되기 때문에 돌로 되어 있지 않은 화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화석을 보면요, 이 화석은 시베리아 같은 굉장히 추운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바로 이 작은 매머드 새끼가요, 이 얼음 속에 꽁꽁 얹은 채로 그대로 화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음에 만들어진 화석이죠. 자, 그리고 이 화석은요, 굉장히 예쁘죠? 이것은요, 우리가 나무를 관찰할 때 이렇게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액체를 우리는 송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송진 속으로 곤충이나 작은 벌레가 들어가서 그대로 갇혀서 화석이 된 경우예요. 우리는 이 송진이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을요, 호박이라고 해서 바로 이 화석을 호박 화석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호박은요, 굉장히 값비싼 보석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돌로 되어 있지 않은 화석도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화석은 다 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버려두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돌로 되어 있지 않은 화석이 있는지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글쎄 내가 꼭꼭이 네가 뭐? 화석을 발견했어. 뭐? 어디에서? 마당에서 흙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뼈 화석이 묻혀 있는 거야. 우와, 이건 누구 뼈일까? 너무 신기하다. 집 마당에서 화석을 발견하다니. 그걸 나 이 꽁꽁이가 발견했다 이거야. 근데 꼬꼬가 혹시 이거 장미화단 옆에서 발견했니?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럼 그렇지. 왜? 얼마 전에 내가 족발을 먹고 뼈를 거기에 묻어뒀거든. 장미화단 옆에 말이야. 아니야. 아닐 거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족발 화석? 과연 이것이 화석일까요? 자, 화석은요, 아주 수억 년 전에 오래전 지구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물이 활동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족발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오래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죠?
보통은요, 이 생성된 지 1만 년 이상은 되어야지만 화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 보이는 모래에 난 사람 발자국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니까 화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럼 이렇게 아주 오래된 고인돌은 어떨까요? 일단 화석은요, 생물이 남긴 흔적이에요. 그런데 고인돌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화석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고인돌은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화석이 아니라 바로 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은 다 화석이 되었을까요? 화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견되는지 실험 관찰을 통해 알아볼까요?